국민의 이름으로 우리 이천 시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제 전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제 사전투표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지 어제 사전투표율을 보니까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해봐도 어마어마한 여기 수치인데요. 아마도 언론에서는 지난 대선 사전투표율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거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분노, 우리 2012 여러분들의 분노가 바로 그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경기도의 달성군 우리 이천에서 민주당의 승리, 올바른 정치의 승리를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 2년 동안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얼마나 짜증나셨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화병이 날 지경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왜 대통령이 되고자 했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사고를 치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사고 치고 나면 왜 남 탓을 그렇게 하고 왜 전 정부 탓을 그렇게 합니까? 맞습니까? 예, 그리고 자기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혐의 그리고 디올백 그게 수백만 원 간다는 거 아닙니까? 주가 조작은 수십억 원입니다. 그 증거가 뚜렷한 증거가 있어서 범죄 혐의가 분명한데 그래서 특검법도 통과시켰는데 그거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야당의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 10만 4천 원인가요? 예, 그거를 6분인가 7분인가 식사하는데 사용했는데 그게 적법하지 않은지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된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은 이렇게 증거가 뚜렷한데도 특검이 통과됐는데도 맞고 또 상대방은 먼지 털듯이 해서 10만 4천 원을 기소했다는데 여러분들 동의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화가 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2년 전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윤석열 후보를 찍지는 않았겠지만 또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줬던 이유는 그래도 그 당시에는 검사라서 예, 공정하겠다 생각하고 찍어줬고 또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하고 의심은 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 나라를 좀 잘 이끌어달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원했는데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어땠습니까? 국민을 향해서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인데 국민을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국민을 협박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못된 대통령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 주십시오. 정권심판날이다. 4월 11일 정권심판은 우리 국민의 명령이다. 4월 11일 정권심판날이다. 4월 11일 정권심판날이다. 4월 11일
조금씩 많은 우리 국민의 명령이 예, 여러분. 예. 잠깐만요. 네, 아니요. 대표님, 어디 있죠? 예. 예, 존경하는 2012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이천을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필요합니다. 이재명 예,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다 끝나고 대표님 도착하셨으면 참 좋았겠는데 하는 마음이, 예. 왜냐하면 대표님 오시니까 저는 안 쳐다보고 대표님만 쳐다보고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러네요. 저 엄태주 전화 좀 한번 해주세요. 엄태주 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인데 국민을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협박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오늘 사전투표가 이루어지고 또 며칠 있어서 4월 10일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대단한지 분명하게 보여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편에 서서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이깁니다.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또 투표가 대통령을 이깁니다. 투표가 바로 국민입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엄태주 예,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이천 지역에서 후보자가 둘 뿐인데 토론회가 2번 주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상대 후보인 송석준 후보가 나오지 않아서 저 혼자서 대담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시민 앞에 나서지 못하는 그런 후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그 토론회에는 그래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무서웠나 봅니다. 나오긴 했는데 준비를 너무 안 해오셔서 예, 그 영상을 꼭 한번 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금 삼선을 도전한다는 그런 송석준 후보가 이제 저 엄태준이 초선을 도전하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과연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 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발전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태주 예, 감사합니다. 이제 대표님 오셨으니까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예, 마이크를 대표님께 넘기겠습니다. 동의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천 지역의 숙제가 물론 다른 지역에도 숙제가 많지만 우리 이천 지역의 숙제가 그 많은 것 중에 저는 1번을 이것을 꼽습니다. 우리 이천 지역이 교통 요충지입니다. 예, 그래서 기업하는 분들은 우리 이천에 와서 기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천에 와서 기업 활동을 하면 이런저런 규제 때문에 예, 또 성장하고 발전해서 공장을 넓게 지어야 되면
공장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 지역이 그렇게 잘 나가는 기업이 공장을 좀 증설해야 될 때 이것을 막고 있는 그 규제만큼은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이곳에 있다가 기업이 발전해서 공장을 좀 더 증설해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어서 공장 증설이 가능한 지역으로 가는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되어야 되겠다. 저 엄태준이 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에 가면 지혜롭게 동료 의원들을 설득시켜서 꼭 그 일을 해내겠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엄태준! 정정당당 국회의원 박수현 변합니다. 민생 제대로 정치 똑바로 1번 엄태준 진심으로 정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대단한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지만 그래도 정치를 포기해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희망이 들어설 것이 없습니다. 끝까지 투표 포기하지 마시고 옆에 계신 당대표님과 함께 저도 이 불신받는 정치를 시민 여러분들로부터 박수받는 정치를 꼭 하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저의 마이크를 당대표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준! 이재명! 네, 이재명 연호하느라고 힘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한테는 엄태준만 중요합니다. 네,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다시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이천에만 이번 선거 때문에 4번째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천 하이닉스 한번 왔다가 그 다음에 선거운동 개시되기 전에 마이크 없이 한번 왔다가 저번에 한번 밤에 또 한번 왔다가 제가 또 못 잊어서 다시 이천 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계양을에 출마한 후보기도 한데 우리 계양을 우리 주민들께서 계양을 걱정하지 말고 지금 전국에서 민주당이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다른 데 많이 지원 다니라고 이해해 주셔서 오늘 또 이천에 왔습니다. 이천에서 이겨야 진짜 이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버리고 여기 왔습니다. 사실 이번 4월 10일 선거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엄태준이 당선되느냐, 민주당이 이기느냐,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만, 이천 시민들 입장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저 음침한 곳에 숨어서 정치인들끼리 쑥덕쑥덕해서 뭔가 하는 그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정치는 우리 삶 자체를 규정합니다. 이천이 발전할지 아닐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이런 이천의 현안 문제도 이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것도 정치가 합니다. 우리는 보통 정치를 권력을 누가 가질 것이냐를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권력을 누가 가지느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 기회, 하다못해 어떤 법률, 규칙까지도 어떻게 정할지를 그들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인이지만 지리적인 한계나 숫자의 문제 때문에 다 직접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뜻을 대신할 사람을 결국 선출하고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문제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내는 고난으로
우리가 내는 세금, 우리가 맡긴 고난으로 그들은 온갖 우리의 삶에 관계된, 우리의 미래에 관계된 온갖 일들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권력 다 국민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원래 권력은 당연히 국민에게 유익되게, 이익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권력을 가진 자들은 대체적으로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심지어 이익을 챙기는 것도 모자라서 국민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심지어 고통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딱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망쳤는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삶의 현장 속에서 느끼실 겁니다. 경제 다 망했습니다. 동네 골목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문 닫을지 모릅니다. 지금 대파 들고 다니시잖아요. 세상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으면 이 대파 사먹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물가, 이자, 월세 다 오릅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해외로 탈출합니다. 국내 재생에너지가 부족해서 장기 수출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사지 않는다는 게 국제표준 아닙니까? 이게 아리백인데, 이 아리백을 모르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몰라도 된다는 사람들이 이 나라 국정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생에너지가 없으면 재생에너지 없이 생산된 제품, 석유, 가스 이런 걸로 생산된 제품들은 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수출을 담당하는 정말 수출 입국의 대한민국에서 수출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겨야 됩니다. 이런데도 이 정권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재생에너지 산업들을 수사한다고 억압하고 탄압합니다, 여러분. 이런 정책, 이런 엉터리 국정으로 나라 살림을 다 망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 권력조차도 결국 우리가 맡긴 권력입니다. 그 권력으로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정치는 결국 내 인생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밤에 새벽에 정말 휴일도 없이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자식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집 사주고 그들에게 대학 유학 보내주고 학원 1시간이라도 더 보내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공정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많은 풍요로운 사회를 물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정하게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부여되는 보수가 지워지는 그런 정상적인 세상을 우리가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많은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정치입니다. 그 정치인들을 우리가 뽑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가 선거를 해서 한 표 한 표 모아서 뽑은 그 정치인들, 그 상당수는 대체적으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만 백성이, 온 국민이 보는 이 와중에도 그린벨트 훼손, 그린벨트 해제해서 누군가 부동산 투기 혜택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옆 동네 1조 원 가까운 엄청난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고속도로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위치를 바꿔가지고 누군가 도움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돈이 대체 누구 돈입니까? 우리가 밤낮 땀 흘려 번 돈 중에 일부를 떼어낸 세금 아닙니까?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받는 것이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플라톤이 한 말입니다. 이재명! 여러분, 이재명 별로 안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나라 주인의 자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풍요로운 세상,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대화하고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우리 다음 세대들도 행복한 삶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분 파 들고 다니시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웃기자고 하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처참한 현실입니까? 21세기 세계 10대 경제 강국, 6대 군사 강국, K 소위 한류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문화 강국이 대체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런 선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정말 쪽팔리게도 창피하게도 이게 대체 뭘 하는 겁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말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인 민주국가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이천 시민들이 주인의 자리를 꼭 되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긴 그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이천시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일하는 거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맡긴 권력과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린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태준이 국회의원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엄태준이라는 도구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주인의 자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누군가한테 대신 일할 기회를 줬으면 잘했으면 잘했다고, 못했으면 못했다고 상과 벌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잘하면 기회를 더 줘야지요. 그러나 잘못했으면 장래의 책임을 묻고 새로운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끼리 경쟁을 하게 해야 합니다. 경쟁을 해야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나는 원래 빨간색 좋아하니까 나라를 팔아먹어도 빨간색이야 라고 하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엄정하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 8년 동안 뭘 했느냐?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은 과연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을 제대로 했느냐? 아니면 할 일을 못하는 걸 넘어서서 오히려 이 나라를, 국민의 삶을 망쳤느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세요. 너무 열심히 하는 4월 11일 정권 심판은 우리 국민의 명령이다. 4월 11일 정권 심판 날이다. 4월 11일 정권 심판 날이다. 4월 11일 정권 심판. 그만하세요. 여기 너무 전문가가 계셔가지고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여러분, 이러니까 맥락이 끊기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대한민국이 한 사람이 한 표씩 행사하는 민주국가라고 하는데 이 한 명 한 명씩 표를 모아서 분명히 권력을 위임했는데 그렇다면 압도적 다수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정권이 행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뜻을 존중합니까?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면 관심을 갖습니까? 경제가 나빠지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행동합니까? 저는 이 정권이 대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엄태준 후보도 시장 때 그런 생각으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보통의 일반적인 정치인들, 공직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란 개인 사업가나 개인과는 달라서 하는 생각이나 판단이나 행동이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거기는 공식적 권한도 부여됩니다.
당연히 고난에 상응하는 책임도 부여됩니다. 일을 하는 것은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은 호의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권은 경제가 망가져도 민생이 바탕나도 심지어 대한민국 외교가 망가져서 국제적으로 고립이 돼도 북한이 러시아와 가까워져서 군사 기밀, 군사 과학기술 이전받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깨져도 도대체 관심을 보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경제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좀 꼴리고 자존심 상하더라도 국민의 삶을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오로지 표를 하나로 더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을 속여볼까, 눈물쇼를 어떻게 우아하게 할까, 큰절을 어떤 방향으로 하면 더 표가 될까, 이런 생각만 합니다, 여러분.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지배 대상, 통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렇게 해도 다시 권력을 주어졌던 과거의 경험 때문입니다.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온갖 폐악질을 해도 국민의 삶을 망가뜨리고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다 훼손해도 다시 찍어주니까, 다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울고 혈서 쓰고 엎드려 절하고 악어의 눈물을 흘려도 결코 그 가짜 눈물에, 그 가짜 사고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국민을 업신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의 4분의 1은 대통령 선거도 하지 않습니다. 0.73% 사이로 나라의 운명이 갈렸지만 무려 23% 국민들은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3명 중에 1명 이상이 투표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시장, 군수, 도지사 뽑는 선거에서는 2명 중에 1명, 절반 가까이 투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투표하지 않는 주권을 포기한 그 부분이 바로 그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는 건 중립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권을 포기하면, 투표를 포기하면 중립이 아니라 포기한 만큼 조용히 이 사회의 소수 기득권자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엉터리 정권이,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이 존속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지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제주도 사는 사람에게도, 저기 강원도 있는 분에게도, 서울 강남 사는 분에게도 전화하고 문자해서 투표시켜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는 길입니다. 그게 자식들한테 더 나은 삶을 물려주는 길입니다. 그게 이 나라의 운명을 후퇴시키지 않는 개척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책임을 꼭 져주셔야 합니다. 지금 여주 양평으로 가야 된다고 시기 보면서 자꾸 빨리 끝내라고 도청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이신 분은 비록 소수일지라도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254개의 선거구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의 선거구입니다. 전국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과반수 우석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들이 행정 권력만 가지고도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입법 권력까지, 국회까지 넘겨줘서 그들이 입법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온갖 제약, 악법으로 완전히 이 나라가 되돌아갈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뜨릴 것입니다. 제도와 시스템을 뜯어 고쳐버리면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여러분, 정권에게 경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입법부, 국회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스마트폰 안에 수백 명의 아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역을 가리지 말고 투표하게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길입니다. 투표합시다. 그래서 심판합시다, 여러분. 못 살겠다, 심판하자를 넘어서서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해야 이긴다. 4월 15일은 엄태준이라는 잘 준비된 도구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국가의 주인임을,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체임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여러분이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변합니다. 민생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정치 똑바로 하겠습니다. 표 1번 엄태준 2015를 위해 진심으로 정치하겠습니다.